이따가 그 시험 볼 때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부족한 게 거의 뭐 당연합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도 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얼마나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고 실수를 안 하느냐. 그리고 상황 판단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못 푸는 문제 확실히 포기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얼만큼 더 시간 투자하느냐. 뭐 그런 것도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지만 어쨌든 선생님 시험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분명히 부족해요. 못 푸는 아예 문제 보지도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팁을 주자면 서술형 문제를 꼭 풀긴 풀어야 돼요. 왜냐면 배점이 서술형 문제가 훨씬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 몇 문제 틀려버리면은 여러분 생각한 정말 좌절할 수 있는 연습이지만 정말 좌절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생전 받아보지 못한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다, 못 푸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 서술형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원래 이런 거 힌트 주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나 지금까지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평균 점수가 이 시험이 그러니까 매번 초반부에는 이런 식으로 초반부에는 선생님이 매년 똑같은 시험지로 보거든요. 시험을.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그 전년도 선생님이 가르쳤던 고1 학생들이 다 이 시험지를 풀었어요. 평균 점수가 이따가 알려줄 거예요. 시험 보고 나면 알려줄 건데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중학교 때랑은 달라요. 내가 어려우면 옆에 있는 친구도 어려운 거야. 알겠죠? 내가 어려우면 옆에 친구도 어려워. 이거 내가 시험 어렵다고 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시험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풀어야 됩니다. 풀 수 있는 거 풀고. 예. 그리고 객관식도 찍으세요.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찍고 대신에 체크만 하면 되잖아. 별표 체크만 하면 선생님이 오답문서 만들어줄 테니까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보고 선생님이 평소에는 제한 시간 안 뒀지만 오늘은 정확하게 1시간 두고 할 거예요. 정확하게 1시간 두고 할 겁니다. 할 거고. 이따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서술형 어떻게 작성해라. 선생님이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주고 시험 볼게요. 이따가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거 마저 우리 공부합시다. 25번부터 갈게요. 이렇게 되고 1 그다음에 x, y, z는 마이너스 2초 생각해 봤어요? 2초 생각해 봤는데 별 도움되는 거 없죠? 문제 이제 제대로 풀어야죠.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이렇게 회전형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지 생각 좀 들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렇죠. 그렇죠. 일단 갑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니? 요거 제곱해서 요거 두 개를 빼면 요거 2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랑 같지 않잖아요. 아까랑은 달라. x는 y는 z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두 개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회전형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두 개의 문자, 두 개의 문자, 두 개의 문자가 아니라 요 식을 사용하면 한 개의 문자, 한 개의 문자, 한 개의 문자를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놈이 2-x의 제곱, 2-y의 제곱, 2-z의 제곱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전개를 하면 숫자끼리 돼 있는 경우 숫자 두 개와 문자 하나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숫자 하나랑 문자 두 개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만 나와 있을 때가 x제곱 y제곱 z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뭘 못 구해요? 요거 못 구하죠, 요거. 자, 이거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 있니, 없니? 그러니까 책이나 교재나 이런 데에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설명했던 식에는 있었죠. 억지로 이꼴을 만들어주는 거지. 자, 이거 공식 어디서 나오는 거야?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를 전체를 제곱을 해버려요. 전체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X제곱 Y제곱 플러스 여기서 나오죠. Z제곱 X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EAB, EBC, ECA 하면은 어떻게 나와? 정리하면 EXYZ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이 공식도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뒤에 부분도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확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요 꼴이 들어가는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형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26번 가보겠습니다. 26번은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잘못 들어와 있어.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정식도 시험 범위니까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오늘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풀어보겠습니다. (1) C의 3승은 C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9분의 1.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 플러스 C의 3승을 구하여라 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저렇게 똑같은 꼴이 나오잖아요. A, B, C의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꼴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 왼쪽으로 이걸 이 형태 그대로 써볼게요. X3승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분의 1을 만족시키는 세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시킨다는 건 세 근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A, B, C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방정식 형태로 작성을 정확하게 하면 네, 이거 0. 이거의 세 근이 A, B, C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예요? 1.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얼마? 마이너스 1. ABC 4 곱하면요? 그냥 9분의 1이죠. 이거 3개가 되는 거고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성분식 변형해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만 구해놓으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응? 네, 3이요. 3이에요? 네, 3이죠. 그러면 저거 공식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다른 문자로 넣었을 때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항상 방정식을 작성해서 그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게 이러한 똑같은 문자들이다. 오늘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 27번도 가볼게요. 루트가 나왔으니까는 뭐 2초 생각할 필요도 없겠네요. 루트 6이고 그 다음에 이때 x, y, z를 구하여라. 이거 두 개의 형태와 x, y, z가 들어간 식의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일단 뭐부터 하고 싶니? 뭐부터 하고 싶어?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x를 구할 수 있죠? 이게 얼마가 돼요? 요거의 제곱에서 이거 2배 한 거 아니지? 요거의 제곱에서 이걸 빼면은 2배 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2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 지금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둘이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x는 y는 z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x는 y는 z가 루트 6이니까 x가 3분의 루트, 그러니까 3분의 루트 6이에요.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의 세제곱입니다, 답은. 근데 이게 지금 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 두 개 같은 게. 그럼 이제 또 먼 길 가는 거야. 이게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조했지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과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같으면 꽤 많이 나오거든요. x, y, z가 전부 다 같다. 그거 한번 강조 다시 하려고 선생님이 27번 체크를 한 거고요. 32번 갑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다항식 fx가 f의 x제곱 플러스 2x는 x제곱 fx 플러스 8x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이때 f1을 구하라 라고 그랬는데 뭐 지금 1을 대입한다고 해서 F1이 나오진 않죠. F3을 그럼 알아야 되는데 F3 모르니까 어떻게 할래요? 임의의 다항식이라고 그랬어. 근데 뭐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니? 차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수가 안 나온 다항식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연결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다항식이 몇 차일지가 궁금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몇 차일지 구할 수 있나요? 자, fx를 갖다가 선생님이 fx를 n차라고 합시다. n차. n차. 그러면은 얘는 몇 차가, 얘는 뭐예요? 2n. x, 그렇죠. 2n차가 되죠. 근데 얘는 n차에다가 x제곱을 곱했으니까 2 플러스 n차가 되겠죠. 그럼 둘이 차수가 어쨌든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n은 얼마예요? 2차식이 되는 거예요. fx는 2차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fx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최고차항의 계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뭐 1이라고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 이런 데서는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걸 풀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A, B, C의 계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뭐예요? 계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문제에서 난 수치대입법부터 하고 싶어요. 복잡하니까. 적절한 숫자 3개 찾아내면 되잖아요. 일단 x에다 0 집어넣어보죠. x에다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f0은 8이네요. 그쵸? 하나 찾았지?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뭐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2. 네, 여기에 0이 되게끔 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f0은 4, f-2,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f-2가 2예요. 그럼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수비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왜 선생님은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걸 강조를 하냐면 수치대입법으로 풀었을 때 정말 간단히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계수비교로 가면은 다 전개하고 항을 정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더 힌트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계수비교 가야지. 대신에 이거 하나는 건졌어요. F0은 8. 무슨 말이에요? 네, C가 8이라는 거 하나는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해야죠. 그래서 좌변 생각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를 x 대신에 집어넣는 거니까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b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은 x제곱 fx x제곱 플러스 2x의 플러스 8x 플러스 8 되니까 이거는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x4승이 여기 있고 x4승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 x4승이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a가 1이에요. a가 1이고 그 다음에 b 따져주면 되겠죠? b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나? 그러네요. 2b가 8이어야겠네. b는 4?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또? 36번인가요? 네, 36번 가보죠. 36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무엇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지금 36번 보시면 식이 k랑 x 뭐 엄청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k제곱 플러스 k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의 z는 4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K로 묶어야 돼. 근데 지금 K만 있는 게 아니라 K 제곱도 있잖아. K 제곱. 그러면 K, 그러니까 K 제곱도 여기다. 그렇죠. K 제곱으로도 묶어야 되고 K로도 묶어야 돼요. 식을 다 재배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K 제곱으로 딱 묶으면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K로 묶여 있는 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Z. 플러스 Z는 4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넘겨 써도 됩니다. 그럼 어쨌든지 간에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K의 제곱을 무시시켜줘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4.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게끔 하면 되죠. 그러면은 x, y, z 값 나오겠죠? 그래서 무엇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문자로 묶으면 됩니다. (39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6번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2x 플러스 y는 1을 만족하는 일단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있고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하지만 그냥 x랑 y가 아무 값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실수긴 하지만 x랑 y는 이 관계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xy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제곱은 d가 항상 성립한대.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x, y가 여기서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이 식만 만족한다면 항상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자가 x, y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죠? 얘는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데 x, y 문자 두 개 있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가 1-2x죠? y 대신 1-2x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x만 남을 거고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를 묶어주면 되겠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1-2x 플러스 c의 1-2x의 제곱은 d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제곱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시다. x제곱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a가 있고 마이너스 2b가 있고 여기서는 4c가 있네요. 4c 이렇게 있고 플러스 이번에 x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b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4c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c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고 이게 d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요게 0이어야 되고요. 요게 0이어야 되고요. C는 뭐가 돼야 돼요? D가 돼야 되죠. 식 몇 개? 3개. 미지수 몇 개? 4개. 그럼 A, B, C, D 못 구하는데?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A, D 플러스 B, C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인가요? 네. 지금 A, B, C, D의 값을 각각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문제로. 네. 그게 아니잖아. 비율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식이 하나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어? 식이 하나 부족하면 비율은 구할 수 있어요. A, B, C, D에 관한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C는 D예요, 일단. C는 D고 D는 C라고 하죠. D는 C.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는 4C가 되죠. 그럼 A는 뭘까? 여기에 B A는 4C요. A-8C. A는 4C네요. A는 4C. 그 무슨 말이야?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C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C끼리 약분돼가지고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답 나와요. 됐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갑시다. 문제에 자주 나오는 형태 항등식 문제죠. (41번)
네, 이렇게 해서 x1승, x2승에서 x-1의 20승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아래 첨자가 홀수인 것들, 아래 첨자가 홀수인 것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죠? 그렇죠.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개수들을 찾아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x에다 뭐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뭐 대입할 거야? X가 2요. 2 대입할 거예요. 자, x에다 2 대입하면은 왼쪽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0이네요, 0. 오른쪽은요? 2 대입하면은 A0, A1, A2 다 남네요. 그쵸? 지금 개수들이 다 남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홀수만 구해야 돼. 그럼 x에다 또 뭐 집어넣을 거예요? x에다 0 집어넣어 볼까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좌변은 2의 10승입니다. 우변은 A0은 플러스인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1. 그 다음엔 제곱이니까 플러스 A2. 이런 식으로 반복타에서 나와 있겠죠. 플러스 A20까지. 나는 근데 홀수 번째만 지금 따져야 되니까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할 거야? 뺄 거예요? 자, 빼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2의 10승은 부호 조심하세요. 이거 뺄 때 그냥 2의 10승이라고 실수하는 친구들 많아. 빼면 마이너스 2의 10승에 2배의 A1 홀수 번째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고. 그럼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의 5승이네요. 마이너스 512가 됩니다. 42번 문제. 식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전체의 4승 곱하기 4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의 3승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 개수의 총합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거 전개해서 개수 다 더하는 건가요? 개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 x에다가 1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왜? 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식이더라도 상관없어. 선생님이 임의의 다항식을 잡을게요. 임의의 다항식 fx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다항식은 뭐 몇 차인지도 몰라. 그래서 뭐 an x의 n승 플러스 a1 x의 x의 n-1이라고 해야겠구나. x의 n-1, x의 n-1승, a의 n-2, x의 n-2승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의 다항식이에요. 저렇게 복잡한 식이더라도 전개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a1 x 플러스 a0 상수까지 이렇게 있어요. 임의의 다항식. 이렇게 복잡한 식이더라도 전개를 하면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모든 개수의 총합이라는 것은 요것들만 싹 더하라는 거거든요. 요것들만, 이것들만. 그쵸? 그럼 양변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지금 a로 표시된 개수들만 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다항식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더라도 정리되어 있지, 그러니까 쭉 전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다항식의 총 개수의 합을, 개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1만 대입하면 돼요. 어쨌든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 식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만 대입하면 돼? 1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1 대입하면 2의 4승에다가 1 대입하면 4의 3승. 2의 4승 곱하기 3의 3승 되는 거죠. 4의 3승. 저희가 기출문제에서 네. 개수의 총합인데 x 세제곱 항을 제외한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면 네. 그럼 x 세제곱 항을 전개해가지고 x 세제곱을 찾아내면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f1 그렇죠. 마이너스 그 항. 그렇죠. 그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x 3승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자, 43번. 이것도 생각 못하면 헤맬까봐. 그러니까 1-x의 4승. 1-x의 4승이 a 플러스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쵸? 4차식이니까 2x의 4승. 그럼 전개 다 할 거예요? 뭐 1-x의 4승 전개하는 거 얼마 안 걸리니까 전개하면 되겠다. 그치? 쉬운 방법 있어. 어? 전개하면 되지 뭐. 더 쉬운 방법. 더 쉬운 방법이 있어? 근데 지금 A, B, C, D를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A, B, C, D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16A 마이너스 8B 플러스 4C 마이너스 2D 플러스 2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전개해서 하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좌변이 뭐가 돼요? 2분의 3의 4승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4분의 1C 마이너스 8분의 1D 플러스 16분의 1E가 되죠. 그럼 문제도 주어진 이꼴 나오려면 양변에 뭐 곱하면 돼? 곱하기 16 곱하면 돼. 곱하기 16. 곱하기 16 하면 우변이 이렇게 나오고 좌변은 분모가 없어져서 81만 남죠. 됐어요? 44번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하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앞에 유형별로 기출문제가 있고 가장 마지막에는 지금 최신 기출문제인데 여기 막 2015년 것도 있고 한데 이 다음부터 2017년 이후 2017, 18, 19년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루지 않는 최신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시험 대비하면 다 다루게 됩니다. 다 다루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학교 기출문제도 나중에는 풀어볼 거예요. 참고로 몇 문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유형별로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최신 기출문제 최근 3개년 정도 되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실어놨어요. 6단원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47번 갑시다. 47, 48, 52.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단원 문제가 쉬웠고요. 점점 좀 어려워질 겁니다. 이 이후로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상수항 개수 양수라고 할 수 있어요. 상수항. 네? 뭐라? 개수가 양수인 항에서 상수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어디에 있어요? 50번. 아, 개수가 양수인 항이요? 그 말을 명확하게 그쵸. 개수와 양수인 항에 상수항 말 없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상수항을 개수에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언급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상수항도 개수에 포함을 시켜야죠. 그렇게 헷갈릴까 봐 보통 언급을 해주긴 하는데. 사실 7번 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왜 풀려고 그럴까? 뭐 때문에 풀려고 그럴 것 같아요? 조립기법에서 네. 그러니까 1차 이 개수가 분수일 때 조심해야 돼요. 네. 이제 선생님의 그 의도까지도 파악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직접 나눠도 돼, 그치? 근데 사실 직접 나눠서 문제 푸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왜냐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배우잖아.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서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쓸 수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1차식으로 나누는 문제가 나오지, 뭐 2차식으로 나눈다거나 그게 복잡한 문제 잘 안 나오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긴 하지만.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는 게 이거 개수를 2, -1, 4, -1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지금 여기가 0이 되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 나오는 게 2, -1, -2, 1, 5, -2분의 5, -2분의 7에서 이렇게 딱 하고 그럼 나머지가 -2분의 7이고 몫이 2x제곱 -2x 플러스 5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선생님 이거 무슨 짓 한 거야 지금? 이거는 뭐 한 거야? 그렇죠. 이거는 2x 플러스로 나눈 게 아니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 나눌 때 1차식인 것까진 좋은데 x의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조립제법을 쓸 때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까? 2배 해주고 2분의 2. 그렇죠. 이걸 식으로 쓰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2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이제 나머지 나오죠. 다음 시간에, 이 다음 단위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죠? 나머지 정리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2분의 1에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정리한 꼴이야. 지금.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2x 플러스 1로 나눈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2는 어디서 갖고 오면 돼? 여기 몫에서 갖고 오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2를 곱해줬으니까 얘를 2로 나눠주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 그럼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몫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직접 나눠도 관련 없어요. 그런데 조립제법을 보통 쓰니까. 근데 조립제법 쓰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실수하니까. 그래서 조립제법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 뭐? 그냥 x의 개수가 1인지를 확인을 항상 하셔야 돼요. 조립제법을 쓸 때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48번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다 전개해서 해도 돼. 근데 48번 선생님이 왜 체크하고 같이 풀어보려고 할까? 왜 그럴까? 뭐 가르쳐 주려고? 제 생각에는 수치대입법을 쓰면 뭐 간단히 수치대입법이요? 수치대입법 써도 돼요. 어차피 3개만 구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차수 자체 2차식이기 때문에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냐면, 좌변은 x에 대한 다항식인데 우변은 어떻게 보면 x-1에 관해서 정리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x-1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 뭐죠? X-1 뭐죠? 조립제법. 근데 그 중에 조립제법? 연조립. 그렇지, 연조립제법. 연조립제법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x-1, 뭐 이렇게 1차식, 일정한 1차식의 형태로 계속 정리를 하는 것은 연조립제법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든 아니면 x에다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 수치 대입을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연조립제법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거를 체크한 겁니다. 자, 지금 x-1로 정리를 했잖아요. x-1로 정리를 했을 때에는 x에다 계속 1을 집어넣어요. 이게 나머지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 계속 1을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2, 6, 3. 나머지 있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지금 몫이. 또 1을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어. 2, 8.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 순서를 여기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을 계속 집어넣었죠? 그러면 2x-1의 제곱, 여기 이거 8x-1,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나는 지금 x-1로 계속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x-1을 한 번 나눴을 때 3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3이 남은 거야. x-1을 안 나눠 떨어지니까. 한 번 나누고 나서 8 나왔죠. 얘는 뭐야? 그러면은 x-1을 한 번은 나눠진 거야. 한 번은 나눠졌는데 그 다음에는 8이 남은 거죠. 얘는 뭐예요? x-1로 2번 나눴어도 상관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는 거예요. A는 2, B는 8, C는 3이 됩니다. 괜찮아요? 3차식 아무거나 해볼까? 3차식? 4차식 해볼까? 4차식. x의 4승 플러스 3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겠어. 이거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승 x 마이너스 1의 3승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 이거 예제예요, 예제. 그럼 이러한 문제도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할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쵸? 저건 2차식이었으니까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든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식을 찾아서 연립방정식으로 풀든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차수가 높아지면 복잡하다고요. 근데 이거 정리 어떻게 한다? 1, 3,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이거가 나눠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1을 집어넣으면 돼요. 1, 4, 0, 0,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어? 또 1 집어넣어. 1,
5, 5, 5, 5, 6. 또 1 집어넣어요. 1, 1, 6, 6, 11. 또 1 집어넣어요. 하나가 남을 때까지. 1, 7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된다고요. 1, 7, 11, 6,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조립제법. 알겠죠? 그래서 연조립제법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갖다 놓은 거고요. (52번) 갑시다. 오늘 선생님이 이거 풀어준 문제 외에 자기가 풀었는데 질문이 있으면 이따가 질문하고 가세요. 알겠죠? 문제집 풀 때는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문제 풀 때는 해설지가 있지만 여러분 봐서 알죠? 답안지? 해설지가 없어요. 알겠죠? 내신 기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어보고 가세요. 줄게요. 52번. 잠깐. 52번 내가 오늘 시험에 냈나? 아니겠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험에. x 플러스 y는 2.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일단 뭐 만족하는 숫자 찾기 힘들죠? 자, xy가 얼마 나옵니까? XY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맞아? 아닌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 x의 7승 플러스 y의 7승. x의 7승 플러스 y의 7승 구할 수 있는 곱셈 공식 있어요? 없죠. 자, 문제에 이제 x의 5승 플러스 y의 5승이라든지 x의 7승 플러스 y의 7승이 간혹가다 문제에 나옵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문제 풀어줘야 되는데 억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꼴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x3승 플러스 y3승을 곱하게 되면 이 형태가 나오긴 나오죠. 중간에 자질구레한 식들이 나오지만 그럼 그 중간에 식들을 빼주기만 하면 돼. x의 5승 y의 5승인데 x제곱 y 이거 x제곱 y 3승 y제곱 x 3승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묶어주면 x제곱 y제곱에 x 플러스 y예요. 근데 이 빼주는 식들이 xy와 x 플러스 y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y의 4승 플러스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으로 억지로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자질구레한 식들을 빼주면 돼요. 그게 x의 3승, y의 3승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뭐 구하는 거죠? 이건가요? 7승? 자, 이거 구하는 거면 지금 x, y 알고 x 플러스 y 알죠? 요것들만 구하면 되겠다. x 3승 플러스 y 3승은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y의 3승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로 구할 수 있고요.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은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저 대입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문제. 그래서 x의 7승 플러스 y의 7승이나 x의 5승 플러스 y의 5승을 구하라는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곱셈공식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곱셈공식, 1번부터 10번까지의 인수분해 공식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때그때 생각해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시간을 단축합니다. 알겠죠? 됐어요. 다음 시간 목요일까지 교재 숙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는 문제도 많고 좀 어렵겠는데 125번까지네요. 해야죠. 근데 너무 많나? 최신 기출문제만 빼고 할까요? 목요일까지가 너무 그 시간이 촉박하니까 110번까지 하시죠. 그래도 문제가 적진 않으니까. 정답지에 손까지는 있어.
아, 그거는 프린트니까. 이거 여기는 뒤에는 있죠. 아, 예, 그건 프린트니까 선생님이 앞에 거만 뽑아준 거지. 110번까지만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숙제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서술형. 답안 작성 요령 좀 설명을 해주죠. 자, 일단 이렇게 선생님 모의시험을 정말 강조하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술형이에요. 어느 학원을 가도 서술형을 선생님이 이거를 일일이 첨삭해주는 학원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뭐 첨삭비를 받거나 따로 수업이 있을지는 몰라도, 논술 수업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서술형을 첨삭을 개인적으로 해주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매번 보는 학원도 없어요. 모의 시험을 뭐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보지. 그래서 시험까지 총 5번 이런 식으로 보지. 뭐 20번을 본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만큼 이 모의 시험을 만드는 일, 시험지를 만드는 일, 그리고 이걸 채점하는 일, 서술형 첨삭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이걸 하고 지금 학생 10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학기 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또 두 반으로 쪼갤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이 40명, 50명씩 된다. 그러면 이거 절대 못하죠. 조교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시험을 가끔씩 봐야겠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서술형 답안 작성 요령 정말로 이 모의 시험을 잘 따라오고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면 가깝게는 내신 시험에서 그리고 멀게는 나중에 수리 논술 대학교 들어갈 때 수학 논술 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서술형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정확하게 하면 뭐 1년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몇 번만 뭐 이거 중간고사까지만 중간고사까지 하더라도 20번의 모의 시험과 5문제에서 6문제, 100문제 이상의 서술형 첨삭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오면은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점수가 깎일 리가 없어요. 몰라서 틀리는 경우 빼고는. 내가 아는 대로 제대로 풀었으면 부분 점수는 안 깎입니다. 알겠죠? 잘 따라오세요. 조금 더 자랑을 하자면 선생님이 가르쳤던 세하고 학생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세하고가 예전에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잘하는 아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시험이 보통 되게 어려웠었는데 한 번 쉽게 나왔어. 그래서 100점이 6명이 나온 적이 있어요. 100점이 6명이 나온 적이 있는데 변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정말 치사하게 6명 중에서 그 6명이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일 거 아니야. 세하고에서 100점인 6명이니까. 근데 5명의 점수를 깎은 적이 있어. 0.5점을 억지로. 근데 5명을 깎았으면 1명 살아남잖아요. 그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이고 지금 조교로 하는 학생이에요. 여기 학원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서술형을 철저하게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여러분들 훈련 받을 거니까 믿고 따라와도 됩니다. 알겠죠? 자, 서술형 답안의 작성 요령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사실 서술형 답안은 이렇게 쓰면 돼. 어떻게 쓰면 될까? 흐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있죠? 문제집의 뒤에 뭐야? 해설지요. 해설지. 서술형 답안의 모범 답안은 해설지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서도 연습을 할 수 있다. 나 서술형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연습 좀 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문제집 펴. 서술형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내가 서술형 답안 작성을 해보는 거야. 내가 답안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답안지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답안지 만든다고 작성을 해서 써놓고 그거랑 뒤에 해설지랑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빠진 부분이 뭐냐, 뭘 더 추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서술형 답안은 좀만 자기가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스스로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은 해설지다. 모르겠으면 해설지처럼 쓰면 됩니다. 해설지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돼서 이해 안 되는 거 빼고는 쭉 읽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하는 실수 중에서, 실수라기보다는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계산과 서술이 같아요? 아니, 계산은 뭐야? 계산은 그 연립방정식도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 A 플러스 B 삼성 아까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서술형 쓰라니까 이거를 이러고 있는 거야.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그래서 이거 전개를 해.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전개를 해. 이걸 다 보여주고 있어. 이럴 필요 있어, 없어?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계산이야. 서술을 뭐냐면은, 여러분 서술형 답안지 그 학교별로 정해져 있는 그 부분 점수 배점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면 여기까지면 2점, 여기까지면 3점, 이거 작성하면 3점, 뭐 이런 식으로 부분별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계산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느냐, 접근을 했으면 여기서 이 공식을 썼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큰 흐름들을 써줘야 되는 거지 단순한 계산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막 서술형 답안지 선생님 보면은 계산 과정 써있고 막 지저분하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서술,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돼.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실수하는 게 있어. 뭘까? 그러니까 그 한글을 하나도 안 써. 선생님의, 보는 사람은 선생님일 거 아니야. 선생님의 이해를 바라면 안 돼요. 이건 1번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적지 않아. 근데 답은 맞고 풀이 과정도 맞아. 그치만 선생님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렇게 읽다 보면, 쭉 읽다 보면 여기서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겠구나, 짐작도 돼. 근데 이러한 짐작을 하게끔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설지 보다가 여기서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고, 선생님이 모를 일은 없잖아요. 그쵸?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공식에 대해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모를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쓴 서술형 답안지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지? 이런 생각 드는 순간 깎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라지 마세요. 그럼 그 정도가 중요한 거야.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써야 될 걸 안 쓰고 넘어가도 안 돼. 이제 그것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훈련을 해서 맞춰 나가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아까 태영이가 얘기했던 건데, 이게 수학을 서술하는 거잖아. 계산이나 어쨌든 나의 생각을 서술하는 건데,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 모든 이 서술을 식으로만 해. 무슨 말이냐면, 기억을 니은에 대입하면 이런 말도 안 써주고, 아니면 여기서 뭔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든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말로. 왜? 수학 서술형이니까. 뭔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뒤에 해설지 봐요. 해설지 보면 식으로만 써 있어? 아니잖아. 니은을 기억에 대입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들이 해설지에도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식으로만 표현하기가 힘들어 보이면 말로써 풀이도 가능해요. 말로 풀이 가능. 근데 그런 생각도 안 써주고 그냥 막 써다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거 무슨 과정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사실 해설지처럼 써라. 해설지처럼 써라. 그런데 거기서 계산 과정을 일일이 다 적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꼭 짚어주고, 그리고
꼭 식으로만 안 써도 되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로도 거기다 설명을 써놔라.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부분 점수는 선생님이 다 깎을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더라도 중간에 과정이 맞다거나 생각이 바르게 됐다면 그러면 점수를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술형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자세한 것들, 디테일한 것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가면 됩니다. 몇 번 해보면 금방 감이 올 거예요. 2월 달에 시험지는 총 20문제예요. 통배를 시킬게요. 총 20문제고 객관식 14, 서술형 6, 이게 60점, 이게 40점이에요. 객관식의 배점이 클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성향이 있고요. 서술형도 배점이 클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성향이 있지만 객관식과 서술형은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의 7점짜리 문제가 객관식의 4점짜리 문제보다 쉬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2월 달에는 서술형에 좀 더 비중을 둘 거고 아마 3월 달부터는 여기서 한 문제 더 늘어나고 한 문제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될 겁니다. 배점도 뭐 70대 30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서술형 훈련을 좀 더 집중을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문제는 전부 다 강남 서초 내신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건 나왔던 문제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이런 의구심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볼 거고, 시험 시간은 정확하게 60분. 60분입니다. 학교별로 시험 시간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서문여고 같은 경우는 70분이고, 반포고, 서울고가 50분이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60분입니다. 선생님 시험 60분으로 진행을 할게요.